오늘은 마스크를 쓴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어떻게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진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박봉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2019년 3월 2일에 촬영이 된 영상이며 이희진 씨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왜 얼굴은 가리고 나오셨어요? 뭐 이게 자랑도 아니고 이미 뭐 제 이름이랑 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그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에 많이 나갔지만 뭐 제 주변 사람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김 기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희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희진이 얼마나 피해액이 얼마나 됐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희진이 증권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2013년도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도 이제 한 8월까지 9월달에 구속됐으니까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했죠. 피해자 회원이 한 5,000명이 넘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희진 회원만. 근데 이제 고소를 했던 회원들은 한 250명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희진한테 장애 주식을 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면 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비회원들도 있거든요. 지인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수천 명이 될 것이고 피해 금액도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한 250억, 고소한 사람만 250억 정도 그렇게 밝혀졌는데 장애 주식 중에 기소가 안 된 종목도 있고 안 된 종목도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몇 배가 피해 금액은 몇 배가 한 250억이 한 1,000억 대가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희진이 투자 귀재다, 좋은 주식을 많이 발굴해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이처 리퍼블릭이 가장 피해 금액이 많은 종목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보면 공수장을 보게 되면은 이희진이 네이처 리퍼블릭을 한 380억 정도 매입을 했었어요. 380억. 근데 악재가 생겼잖아요. 정은호 대표의 도박과 구속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희진도 자기가 매입한 그 주식을 회원들한테 계속 물타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손절매를 한 거죠, 회원들한테. 그러면서 350억 정도 회원들한테 떠넘긴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요. 갭 차이가 30억 정도 나는데 이희진이 수많은 피해자들한테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엄청난 지금 피해를 준 거예요. 저도 17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나 나요? 제가 3천만 원어치 샀거든요. 예. 지금 2만 원이에요. 17만 원에 산 게 지금 2015년도에 샀는데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 한 종목만 8억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었어요. 동약까지.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피해자들 중에. 재판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8분의 1 토막. 네, 그렇죠.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계속 팔았잖아요. 그건 이제 이희진이 자기도 그 손실 본 것을 회원들한테 떠넘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7만 원? 15만 원, 뭐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그럴 때 다 떠넘겼거든요. 근데 걔들이 산 단가가 13만 원 정도에 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검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걔들도 이희진 측에서도. 근데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회원들한테 계속 좋다 정으로 이제 나온다 상장 곧 할 거다 그렇게 어떤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계속 떠넘긴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굉장히 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간 거고요.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최고점 17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8만 원대까지 회원들한테 다 떠넘겼는데 자기도 물량을 던진 거예요. 처음에는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오히려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는 악재가 터지고 나서는 8만 원까지도 팔았다. 대표가 구속이 됐다는 거는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의 어떤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을 괜찮다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다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는 더 나쁜 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피해자 대표로서? 제가 아니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왜냐면 지금 거의 혼자 계속 법정에 나가시고 탄원서 내시고 계속 그 카페에서 글 정리해서 올리시고 그러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죠. 거의 다. 카페에 응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법정까지 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기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 어떤 뭐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는 지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도 아닌데 왜 예.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지. 지지자들의 이상한 행동이라면 뭐 어떤 거죠? 뭐 계속 재판에 와서 재판을 관람을 하고 카페에 탄원서 내고 카페에 법원에 탄원서. 예, 카페에서 계속 탄원서 써서 보내자고 또 주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피해자도 아닌데. 심지어 피해자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예, 피해자들은 사실 이를 갈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군요. 어떻게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때 김 기자님도 저희 그 발대식 할 때 오셨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16년도 7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다른 분이 자기가 송태를 메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참모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 하는 행동이 이건 피해자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서 뒷짐만 주고 저를 명령을 시키면서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저를 코치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 피해자 대표를 원래 맡았던 분은 뭐 하세요 요즘? 그 사람은 이희진 구속 전에 자기만 합의하고 나갔죠. 그 합의 혹시 10명 정도 합의했는데 그 합의 영상의 그 통화 녹음? 네, 그 사람이에요. 지금 조회수 꽤 나오는 영상 속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총대를 맨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피해자 대표를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하는 짓이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통화 녹음 올려도 뭐라고 안 그래요? 뭐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조회수가 꽤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피해액은 혹시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시나요? 저요? 그 노코멘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형량이 한 10년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았나 저는 좀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증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 어떤 점이 가장 이희진이 악랄하다 생각 드세요? 이희진의 가장 나쁜 점 뭐냐? 뭔가 불만을 표시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예. 카페 회원을 탈퇴시키고 심지어 얼마 전에 고인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내서 협박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희진을 두려워했고요.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도 남발했습니다. 저도 당했었고요. 고소 고발 당했던 사람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또 모 방송에서 고소 비용으로 8억을 썼다, 뭐 500명을 고소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희진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어떤 자기를 과시했었죠. 법꾸라지 짓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법에 또 처벌을 받게 됐죠. 근데 또 이제 그 법을 또 이용해서 변호사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사 얘기. 지금 변호사 1심에서 예. 뭐 법무법인 방장을 선임을 했었는데 예. 거기도 변호사들이 굉장했었고요. 그리고 예. 검찰 단계에서도 뭐 검사장 출신 변호사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갓 퇴직한 검사까지 선임을 했었고요. 예. 뭐 수십억 돈을 쓴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좀 모르겠지만. 그리고 2심에서는 법무법인 LKB 이강범 변호사 사무실이랑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그쪽 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 쓰는데 2심 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지금 10명 넘게 오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한 대여섯 명 왔었는데 2심에서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변호사가 12명이지 법정안이 2심 재판 그가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봤을 때는 물반 변호사반이 아닐까. 다 법정안이 다 변호사들밖에 없어요. 이희진 측 변호사. 네. 그리고 저 혼자, 그리고 이희진 측 가족, 뭐 측근들, 지지자, 뭐 그런 사람들. 지금 재판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너무 많으면은 네. 뭐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판사님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자님이 판사인데 네. 변호사들 그렇게 우르르 선임을 해서 그렇게 네. 자기를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 입장에서는 괜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안 좋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게 본다는 게 그리고 이희진 측에서도 측근에서도 변호사 많이 선임하는 걸 반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희진은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규제보다는 어떻게든지 정관 변호사들과 막강한 변호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굉장히 안 좋게 저는 보고 있고 검사님도 그 부분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법정 상황이네요. 네. 법정에서 이희진 씨 만나면 좀 어떤가요? 저의 심정이요? 그냥 나쁜 놈이니까 예.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고생한 흔적이 보이나요? 그 구치소 안에서? 전혀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도 더 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정이 나오면서 자기 지지자들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 그 안에서 그냥 휴가를 간 건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님이 남부지검에서 고등법원 재판이 2심으로 넘어왔는데 보통은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판권사님이 참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재판의 절차인데 남부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했던 권사님이 직접 오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변호사들과 네. 열댓 명의 변호사들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 봤을 때는. 근데 왜 초등학교와 대학생 싸움이죠? 변호사들은 경력이나 어떤 이력들이 되게 짱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뭐 축구나 야구 경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력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력으로 봤을 때는. 경력으로. 네. 그리고 또 1대 10이잖아요. 그다음 또 특이할 만한 좀 상황 없나요? 최근에 근황. 최근에 고인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희진하고 저희 이희진 동생이랑 같이 한 1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좀 안 좋은 어떤 운명을 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 그 친구들의 이희진과 그 형제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당연히 가서 조문도 하고 그 친구도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 회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예. 이희진 이문한테 속아서 레이처 리퍼블릭 등 장애 주식을 많이 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도 들어갔고 자기 가족들 돈, 지인들, 친척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됐었는데 이희진 동생이 나오면은 해결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희진 동생이 그냥 법대로 하라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도 좀 멘탈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씁쓸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희진 때문에 피해를 봐서 운명까지 달리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희진 형제들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 살인자들이에요. 예. 또 이문 씨가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네. 구속 만기로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년 6개월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3월 21일인가 2일이 원래 그 형량 만기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씩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구속 만기로 그래서 11월 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보석 신청도 했었고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이문 씨의 근황은 어떻게 그나마 됐나요? 부가티랑 건물 계속 갖고 있는 지금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걸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재판에서도 본 적 있으신가요? 맨날 오죠. 양복 쫙 빼입고 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제수복 입고 있던 친구가 양복을 입고 오니까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법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좀 보이나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변호사 선임해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중에 재판 끝나면은 변호사들이랑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희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희진의 어떤 지금까지 행동과 어떤 그 친구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사람을 보면은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언론이나 그냥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띄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해졌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무슨 풍문으로 들었죠? 방송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책임감이 진짜 좀 다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하고 그런 친구를 그 방송에 출연시켰던 뭐 여러 방송 매체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어떤 그런 점에서는 다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